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깨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단순히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이런 신체적 기능 외에도 뭔가 심리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어깨가 무겁다, 네. 어깨가 처진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요. 다양한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어깨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치고 힘들 땐 어디에 기대죠? 어깨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왜 친구들끼리도 어깨 동무하고 나면 왠지 친밀감 게이지가 막 상승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튼튼해야 될 어깨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팔조차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마음마저 많이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이렇게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주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입니다.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조광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조광석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프면은 또 목이 아프고 목이 아프면 어깨가 아픈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이 통증의 원인이 어깨가 맞는 건지 이걸 어떻게 좀 파악을 하면 될까요? 네, 어깨가 원인일 경우에는 어깨에 가동 범위를 줘서 움직이거나 어깨의 힘줄 부착 부위를 눌렀을 때 압통이 있는 것을 통해서 어깨의 원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깨의 회전근개나 이두박근 힘줄 또는 연골에 염증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신체 진찰들을 하였을 때 또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원인인 경우에는 목을 좌우, 그다음 앞뒤로, 그다음에 회전을 했을 때, 움직였을 때 또는 병변의 위치 쪽으로 눌렀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보통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누워있으면 조금 뭔가 좀 진정이 되는 느낌인데 맞아요. 네. 어깨는 이상하게 아플 때 누워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어깨뼈가 팔뼈 사이의 공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간이 확보가 되지만 누운 자세에서는 누운 쪽으로 더 눌리게 되면서 기존의 병변의 압력이 더 증가하여서 압통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우리가 하루 평균 이 어깨를 무려 300회 이상이나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나 많이 회전을 하는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어깨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팔을 반복적으로 많이 쓰다 보면 생기는 또 어깨 질환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깨 상완골에 회전근개가 붙어 있는 부위에 어깨뼈의 지붕과 비슷한 구조인 견봉뼈라는 구조물에 어깨 상완골이 충돌하면서 염증을 발생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통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어깨 회전근개가 앞쪽에 오구돌기라고 하는 골 구조물과 또한 부딪힐 수가 있고 이렇게 충돌로 인해서 회전근개에 염증이 쌓이게 되고 손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회전근개 파열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히 작업하면서 어깨를 위로 드는 분들이나 수영과 같이 지속적으로 어깨를 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분들의 경우에는 좁아진 공간의 회전근개가 마찰로 인해서 마모가 되고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어깨 충돌 증후군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깨 근육의 중요한 힘줄들이 끊어지는 그 회전근개 파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회전근개 파열의 퇴행성 변화의 대부분을 충돌 증후군으로만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서 충돌 증후군을 방치하게 되고 염증이 계속 진행을 했을 때 파열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증상도 궁금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원장님, 이 어깨가 아플 때 쉽게 말해서 뭐 어깨에 담이 들어서 아픈 건지 맞아요. 근육통인지 네. 회전근개가 파열된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냥 아프죠. 예, 네. 어떻게 달라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될 경우에는 염증 반응으로 통증이 발생해서 결국은 오래 지속된 파열이 더 커지게 되면은 어깨를 거상하거나 어깨를 외회전하는 이런 기능의 저하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이고 이것이 통증 또한 처음에는 극심하게 통증이 동반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통증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방치를 하고 회전근개 파열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상과 외회전, 내회전 또는 외전과 같은 기능적인 제한까지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될 때는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전근개가 찢어지면 야간에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지나 봐요. 뭐 들어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잠을 설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야간에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어깨의 구조적인 특성과 회전근개 힘줄의 압박이 같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팔을 지탱할 때는 어깨 뼈 상완골과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견봉 사이의 공간이 중력 때문에 넓어지기 때문에 힘줄이 덜 눌리지만 눕게 되면은 또는 그쪽으로 돌아서 이제 자게 되면은 중력의 영향으로 공간이 더 좁아지고 회전근개 힘줄이 뼈에 눌려서 압력이 더 증가해서 심한 통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특히 밤에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 때는 혈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염증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거 자체가 증상이 점차 압력이 증가하면서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 어떤 상황이나 원인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그 노화로 인한 퇴행성의 원인이 클지 아니면 특정 직업으로 인해서 어깨를 뭐 반복적으로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어떤 원인일까요? 네, 이전에는 충돌 증후군이 많은 원인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회전근개 병태 생리학에 관련된 최근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현재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파열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근개 자체는 기본적으로 혈류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염증성 변화가 축적이 되어도 그거 자체가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염증이 축적되었을 때 퇴행성 변화로 연결되기가 쉽고 이럴 경우에 회전근개 부위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충돌이나 과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고 충돌 증후군의 경우에는 비교적 주변의 회전근개 다른 부위의 회전근개 충돌 이외에 다른 부위의 회전근개는 퇴행성 변화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 빨리 발생할 경우에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요즘은 스포츠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헤비한 스포츠나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오히려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군 또한 빠르게 어깨 통증이 있으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깨가 너무 이상해요. 병원에 갔어요. 네. 회전근개 파열인지 아닌지 진단 받으려면 제 생각에는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되더라도 이거 자체는 힘줄이지만 엑스레이로 먼저 골격근의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먼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회전근개가 붙어 있는 대결절이라는 힘줄이 처음에 첫 시작이 기시부인 대결절 부위가 뼈가 따랐는지, 그 다음에 공간이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지붕뼈의 형태를 확인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염증의 범위를 파악할 수가 있고 전반적인 회전근개 파열의 범위와 그 속에 있는 근력의 위축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눌 수가 있고 완전 파열은 파열 크기에 따라서 또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힘줄의 파열의 상태와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젊은 분들은 건강을 좀 자신하면서 그리고 또 중장년층 분들은 아우 나이 들면 원래 이래 하면서 어깨 통증이나 부상을 그냥 넘기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요. 맞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된 경우에는 일단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천천히 힘줄의 손상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와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네.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경우에 특히나 광범위 파열이 될 경우에는 수술이 관절경으로 하는 봉합술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인공관절까지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인공관절의 수술적 예후가 봉합술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을 끝까지 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약물, 재활, 주사, 충격파 등등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할 수 있으나 증상의 지속 기간과 부분 파열이 유착을 동반한 경우 또한 파열된 범위가 절반을 넘어가는 만성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분 파열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 플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 내가 한번 넘어지면서 특히나 손을 땅에 팍 짚는 경우에 순간적으로 어깨가 통증이 극심하게 오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이런 외상성 파열이 의심될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이 상완골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안정화 구조물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깨가 앞으로 그다음에 또는 뒤로 중심이 빠질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 힘줄에는 근육이 잡아당기고 있는 장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파열 범위가 빠르게 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전층 파열일 경우에는 자연 회복이 되지 않고 이런 외상성 파열일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깨 통증이 있으면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차적인 치료로 스테로이드 주사나 체외 충격파 같은 보존적 치료들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플 때마다 계속 꾸준히 해도 괜찮을지 장단점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것을 보존적 치료를 너무 비수술적인 치료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보존 치료는 나이가 젊거나 수술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급성기의 경우에 재발이 아닌 증상이 발생한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으로 인해서 수술적 치료를 할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 재활 치료는 적절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사 치료로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치료, 염증 반응을 조금 유발해서 다시 증식을 시켜서 힘줄의 결선 부위를 채워주는 증식 치료인 프롤로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체외 충격파 치료 또한 대개 1주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의 치료를 통상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오히려 힘줄에 염증 반응은 줄 수가 있지만 힘줄 자체가 약해지게 되고 힘줄의 파열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의 적절한 간격과 횟수의 제한은 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충격파 치료 또한 횟수가 너무 여러 번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위, 병변 부위를 더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적절하게 고려를 할 수 있는 치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적 치료만 너무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적절한 수술적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한 시기를 꼭 판단을 하고 치료를 병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보존 쪽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잘 안 되거나 완전 파열됐을 때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관절경으로 절개창을 작게 내서 어깨의 깊숙한 곳까지 염증 조직을 우선 제거할 수가 있고 또한 회전근개에 파열된 부위를 찾아서 충분히 봉합을 해서 염증을 회복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하루 평균 어깨를 300회 이상이나 회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술 후에 혹시나 다시 찢어지거나 악화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재수술도 가능할까요? 네, 먼저 회전근개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일 경우에 봉합을 하더라도 힘줄 상태가 처음부터 손상된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재활과 운동 치료를 꾸준하게 지속해야 하지만 당뇨, 비만, 흡연 등등의 요인들과 수많은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재파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수술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고 파열된 경우에는 꼭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환자분들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찢어지는 이렇게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깨 관절에서는 우리가 흔히 어깨가 빠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탈구라는 증상도 있거든요. 근데 이 탈구와 파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탈구는 어깨 관절과 관련된 질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매우 다른 상태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이고 안정화시키는 힘줄과 근육 조직인 회전근개 일부가 찢어지는 상태로 주로 반복적인 사용, 퇴행성 변화, 외상 등으로 힘줄이 손상되어서 통증과 근력 약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깨 회전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가 있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반면에 어깨 탈구는 어깨 관절의 뼈 구조 자체가 상완골과 둥근 상완골과 견갑골 자체가 원래부터 불안정한 구조이고 그 불안정한 구조를 잡아주는 다른 회전근개 힘줄이나 관절낭 자체, 연부 조직 자체가 원래부터 약하기 때문에 어깨는 탈구가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탈구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탈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외부 충격이나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절면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자리에 벗어나는 상태를 탈구라고 하고 이런 탈구는 주로 급성 외상으로 발생하며 격렬한 통증과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 동생의 오래된 습관 중에 하나가 탈구거든요. 진짜요? 정말 고등학생 때부터 탈구가 자주 일어났었는데 네. 군대에서 후임이랑 이제 농구하다가 병장 때 부딪혔는데 예. 그렇게 탈구가 일어나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등병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걸 뭐 끼워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주변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의료진이 아니면 어깨 탈구가 발생한 경우에 무리하게 정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먼저 하고 주변에 어깨 주변에 얼음 찜질을 하고 신속하게 병원을 이동시켜야 되고 병원 오기 전에는 반대측 팔을 이용해서 환측 팔을 조금 들어주게 되면은 중력이 덜 작용해서 압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호전될 수 있습니다. 탈구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삼각건이나 천 등으로 팔걸이처럼 고정해서 어깨와 팔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통증과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얼음 찜질을 15에서 20분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개방성 탈구거나 골절을 동반한 경우에는 얼음 찜질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포츠에서 운동을 하면서 어깨가 빠지는 경우에 선수들이 병원으로 갈 시간적 타임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깨 트레이너 분이나 또는 이제 감독진에서 코치진에서 어깨 탈구를 빠르게 정복하는 방법들을 익히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 탈구 시에 잘 맞춰서 끼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추가적인 치료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어깨 탈구가 되면 첫 번째는 어깨를 아예 움직일 수가 없고 외형상으로도 어깨가 전방으로 탈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외형상으로도 어깨가 빠져나온 것이 보입니다. 어깨 탈구 또한 정형외과에서는 지금 현재 응급질환으로 기존의 자리로 다시 정복을 해야 되며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깨가 제자리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어깨가 빠지거나 손상된 연골 부위도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탈구된 어깨를 전문의가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정복 후에는 팔걸이, 부목 등으로 일정 기간 고정을 하면서 통증과 염증을 줄일 수가 있고 이후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재활을 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깨를 맞추는 것 이외에도 관절 와순 파열이나 인대 손상이 심한 경우 관절경 수술로 봉합을 하거나 뼈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골 고정술까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탈구나 불안정성이 심한 환자는 조기에 수술적 치료가 권고됩니다. 지금 치료 방법 중에 수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도 있는지 탈구를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수술을 꼭 해야 한다면
수술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네, 최근까지도 20대 이상에서는 처음에 탈구된 환자군 말고 2, 3회 탈구가 재발되었을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작년 말에 프로벤처 선생님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5년간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빠르게 수술을 하고 재활을 했는 군과 2번, 3번 빠지고 나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한 군을 두 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수술을 한 경우가 기능적 회복에서 훨씬 더 우수한 결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젊고 활동량이 많은 그런 환자군에서는 첫 번째 어깨 탈구가 되면은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치료, 초기 대응, 초기 수술을 권장하는 이유고 또한 그 이후에도 더 빠르게 재활을 해서 기능적인 회복을 더욱더 높게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반복 탈구를 막기 위한 그런 수술적 치료는 언제 고려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구체적인 수술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는 퍼스트 디스로케이터라고 해서 처음 빠진 경우에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병변의 위치나 양상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고 기본적으로 골 손상이 없는 단순 연골 파열의 경우에는 방카르트 병변 봉합술로 비교적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골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범위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존의 골 조직을 이용해서 대체하는 형태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완골 골두의 손상까지 발생한 경우를 hir삭병변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회전근개를 이용해서 그 위쪽 병변 부위를 봉합을 해서 기존 병변을 덮어주는 수술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어깨 탈구 치료도요, 대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나이적인 부분인데, 뭐 젊은 층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중장년층에서 일어나냐에 따라서 치료나 재활적 접근이 달라질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연령층, 대략 40세 이하의 군에서는 어깨 탈구가 주로 스포츠나 외상을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관절 와순이 손상될 경우에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관절의 불안정성을 심하게 초래할 수가 있고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경우에 따라서 조기 수술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문적인 재활 훈련과 근력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에서 40대 이상에서는 어깨 탈구와 함께 회전근개 파열이나 관절 주변 힘줄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탈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손상 정도에 맞춰서 힘줄을 재활시키고 보존적인 치료가 더 중요할 수 있고 수술적 치료와 회복 속도와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40대 이상에서는 어깨가 한번 빠졌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수술을 바로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처음 빠지자마자 수술적 치료를 처음부터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탈구 등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그 어깨 관리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팔을 쓰는 모든 동작들이 우리가 일상의 모든 작업과 모든 일상의 건강한 운동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건강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어깨 회전근개를 방치하게 됐을 경우에 그 파열 범위가 순간적으로 크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더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적절한 치료와 대응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깨 탈구 또한 젊은 층에서 워낙 헤비한 스포츠 운동을 무리한 운동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계속 어깨가 빠졌다 계속 여러 번 넣으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지내시면은 결국 그것이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술 또한 다른 계획으로 다른 플랜으로 더 큰 헤비한 수술 치료가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탈구 이런 어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초기에 빠른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깨 질환이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잘 치료를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조광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